네,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구의 세 번째 논문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재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럼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하기 전에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짧게 저를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학사 과정으로는 기계공학과를 전공을 했고 그 데이터 분석이랑 머신러닝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같은 대학교의 산업공학과 이종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 석사 과정 동안 이제 데이터 마이닝 전공을 했고 지금은 1년 반 정도 이제 삼성전자 혁신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저도 축구 분석에 관심이 많아서 이 현성님께 이제 메일을 한번 뵙고 싶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 세미나 하는 게 사실 오래간만이라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논문 제목은 Physics Based Modeling of Pass Probabilities in Soccer라는 주제고요. 스포츠 데이터 어널리틱스 컨퍼런스로는 굉장히 유명한 MIT 슬로안 스포츠 어널리틱스 컨퍼런스에 2017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요 논문의 저자가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윌리엄 스피어맨이라고 이분이 원래는 그 입자물리를 연구하시던 이제 물리학자셨어요. 그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이제 입자물리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물리학 박사까지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스포츠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관심이 생기셔서 미국에 있는 허들이라는 스포츠 애널리틱스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요 논문을 계기로 2018년부터 이제 리버풀에서 그 리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시고 지금은 그 분석 총괄까지 아직까지 리버풀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분의 이력에 대한 이제 아티클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본인의 이 연구한 내용이랑 요 논문의 내용을 이제 직접 설명하신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채널 이름이 Friends of Tracking인가? 그 뭐 축구 이런 축구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의 분석 영상들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혹시 찾아보실 생각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찾다가 알게 된 유튜브 채널이라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내용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전에 두 번 세미나를 진행했던 내용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리뷰를 해봤는데 이제 현성님과 고상규 교수님께서 이제 VAP랑 EPB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VAP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선수 이벤트 데이터만 가지고 특정 선수의 어떤 액션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값인데 그 기반이 어, 최 근미래 몇 번째 한 10번째 시퀀스 내 골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기반으로 이제 값을 산출을 했었고 EPB 같은 경우에는 이 BAP에서 이벤트 데이터와 트래킹 데이터를 이제 모두 활용을 해서 단순히 이제 액션의 결과뿐만 아니라 액션의 선택까지 이제 평가를 하는 패스를 할지 선수가 패스를 할지 아니면 드리블을 할지 슈팅을 할지 그 선택지까지 평가하는 좀 더 들어간 그런 이제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이 논문의 어떤 토픽은 좀 더 그 이전의 EPB나 BAP에 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패스 확률에 대한 모델입니다. 단순히 이제 패스가 시작되는 시점에 어떤 상태의 값만 가지고 과연 이 패스가 우리 팀으로 전달됐지 혹은 상대팀으로 전달됐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리고 각각의 선수들이 이 패스를 받을 확률이 얼마만큼 될지를 산출해 내는 모델이고요. 요 모델을
이제 이 논문에서 그래서 이 모델을 활용해서 세 가지 이제 컨트리뷰션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모델이 머신러닝 베이스나 아니면은 물리적으로만 설계된 모형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 가능한 파라미터를 이제 설계를 해서 머신러닝이 갖고 있는 이런 플렉서블한 그런 어, 특징과 그리고 그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저희가 해석하기 쉬운 그런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진 스태티스티컬 모델을 제시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 두 번째는 이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분석 이제 지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수들이 공을 얼마나 잘 받는가, 받는 퀄리티에 대한 볼터치 퀄리티에 대한 이런 이제 지표고 그리고 그 패스가 얼마나 가치 있는 패스인가를 나타내는 지표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축구 분석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에 를 확장하는데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이제 두 가지 제시를 했는데 피치 컨트롤에 이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과 그리고 하이포테티컬 패싱이라서 일종의 패스 시뮬레이션이죠. 패스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 모델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요 방법들을 논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요 논문에서 그 저자가 이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패스를 받는다는 행위를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스텝은 특정 위치에 공이 이제 지나갈 때 선수가 이 공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달을 했을 때 이 공이 자기 자신 앞을 지나가기 전에 발 밑에 있을 때 충분히 컨트롤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하고 이 두 가지 시간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도달할 충분한 시간 그리고 자기 발 앞에 있을 때 컨트롤할 충분한 시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공을 이제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패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저자가 물리학자이시다 보니까 이제 공의 움직임과 선수의 움직임을 전부 이제 물리적으로 모델링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 이게 이제 공의 어떤 운동 방정식이고 아래는 플레이어의 운동 방정식인데 이제 공의 운동 방정식이 초기 값 같은 경우에는 그 패스가 시작되고 10개 프레임 0.4초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스가 처음 출발하는 위치, 그다음에 최소 속도, 최소 가속도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하고 이 공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딱 두 가지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중력이랑 그리고 이 드래그 포스에서 공기 저항으로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력이고 이게 공기 저항이죠. 이두 가지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설계를 하고 이 플레이어들의 이제 움직임은 저희가 이 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 방정식을 두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아까 이제 나눠서 그 공을 받는 상황을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time to intercept 해서 이 p int t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이 특정 시간 시점 t에 이 선수가 공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 PT가 그러면 이 PT를 이제 로지스틱 펑션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로지스틱 펑션에서 이 PT에 영향을 주는 값은 여기 t 마이너스 int t라는 값인데 이 t 마이너스 int t가 뭐냐면은 이 t는 현재 시간이고요. 이 int t는 그 특정 위치에 공이 있을 때 선수가 그 위치로 도달할 수 있는 최소 시간입니다. 최소로 필요한 시간. 가장 최단 경로로 그 위치로 뛰어갔을 때 최단 경로로 최고 속도로 가장 알맞게 뛰어갔을 때 걸리는 최소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 값은 이제 공의 위치와 그 선수의 위치가 같고 그 선수가 신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 속도와 최대 가속도를 제한을 뒀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인트티를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최적화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를 하나의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최소 도달 시간이라고 할게요. 최소 도달 시간은 이 현재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델타 t는 현재 시간 최소 도달 시간의 차이는 쉽게 표현해서 여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정 위치에 공이 있을 때 이 위치로 도달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이 10초인데, 패스를 시작하고 15초 뒤에 그 위치에 공이 온다고 했을 때 사실 5초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여유 시간이 당연히 커지면 커질수록 특정 위치의 선수가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0이 뜻하는 바는 이 t가 이제 이 차이가 가장 그 선수가 가장 최적으로 뛰어갔을 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고, 당연히 이 t보다 커질 때는 이 델타 t가 0보다 커질 때는 당연히 이 특정 위치에 선수가 특정 공이 있는 위치에 선수가 도달할 수 있는 공에 선수가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시그마의 역할이 뭐냐면 그 선수의 어떤 또 피지컬 능력이 또 다 선수마다 다 달라질 거고, 또 그 선수 팀의 어떤 색깔에 따라서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을 뭐 인터셉트 하는 팀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팀은 좀 더 수비적으로 공을 뺏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좀 적극성도 있기 때문에 요 이 저 어떻게 보면 그 플레이 스타일과 선수의 그 피지컬적인 차이 능력의 베리에이션을 이 시그마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시그마는 나중에 데이터를 통해서 피팅될 수 있는 값으로 파라미터로 이제 남겨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계한 값이 타임 투 컨트롤이라고 해서 내 발밑에 뭐 1초나 몇 T초의 공이 내 발밑에 와 있을 때 이제 컨트롤해서 내 공으로 만들 수 있는 확률 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파라미터 람다입니다. 여기서 파라미터 람다가 다음과 같은 값일 때 어, 약간 예시로 보면 이렇게 요 값일 때, 예를 들어서 내 발밑에 0.5초 동안 발밑에 공이 있을 때 이 공을 내가 이제 패스를 성공적으로 컨트롤해서 내 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0.8인 거죠. 그럼 요 값이 뜻하는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이 PT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했을 때 아주 작은 그 델타 T 초 동안 내가 이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프로버빌리티는 결국 이 람다에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을 더 짧은 시간 내에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즉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람다는 결국 선수들의 어떤 그 볼터치 퀄리티, 람다가 커질수록 이 더 짧은 시간 내에 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니까 람다는 이제 선수들의 공부하는 퀄리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개념을 가지고 모델링을 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타임 투 인터셉트, 그러니까 이제 여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을 더 잘 받는다. 그리고 여유 시간 많을수록 공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짧은 단위 시간 내에 공을 컨트롤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두 가지 개념으로 이 모델을 설계를 하는데, 이 특정 플레이어 J가 T와 델타 T 사이에 공을 받을 확률은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T초, 지금 이게 시그마 PKT는 이 J가 아닌 다른 선수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T초 동안 다른 선수들이 공을 받을 확률을 뺀 거죠. 이래서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공을 받지 않았을 확률 곱하기, 그리고 여기는 이 타임 투 인터셉트, 그러면 특정 이제 이 T 시점에
T 시점에 공의 위치에 선수가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률 곱하기 람다는 아까 공을 받았을 때 아주 짧은 단위 시간 동안 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람다에 비례해서 커지니까 그 파라미터를 곱해서 다음과 같이 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플레이어 J가 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설계를 하고 요거를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되고 이 식이 이제 만약에 이 시점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다음과 같이 공 패스가 끝났을 지점 패스의 시퀀스가 쭉 모든 타임 t에 대해서 다 끝났을 때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공을 받았을 확률이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델 아웃풋을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요거는 요 이 모델링 자체가 이 t에 관해서 전 시점에 관해서 이제 값이 나오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여기는 x로 돼 있는데 이 x 자체도 사실 그 패스의 이동 경로 x 자체도 t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x로 저희가 보기 좋게 치환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단순히 이 패스가 끝났을 때 각각 선수들이 받을 확률뿐만 아니라 이 패스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어떤 선수가 받을지 확률까지 다 계산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모델이 나왔고 이 모델을 활용해서 그럼 이제 모델을 활용해서 모델을 이제 어떻게 피팅했는지를 이제 논문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사실 피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라벨링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패스 요 모델을 피팅하기 위해서 그 이 선수가 어떤 선수에게 패스를 하려고 했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 이 패스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피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패스가 성공했다는 거는 이 P는 우리 팀에게 간 우리 팀의 모든 패스 프로버빌리티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러프하게 피팅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 그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이 히트맵이 뜻하는 바가 이 패스 실제로 패스 받은 선수랑 그리고 패스 프로버빌리티가 가장 높았던 선수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고널 엘리멘트가 뜻하는 바가 이제 패스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선수들이 실제로 패스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고 그 패스 프로버빌리티가 가장 높은 선수들이 패스를 실제로 받은 어, 확률이 73% 정도 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패스를 패스가 성공, 실패로 이제 스코어를 매겼을 때 그 스코어에 대한 ROC 커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패스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활용해서 새로운 이제 매트릭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매트릭이 여기 리시빙 인터셉션 이피션시라는 패스 받거나 아니면 공을 뺏은 효율 이라는 매트릭을 제시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패스가 하나의 다 독립적인 베르누이 시행이니까 이 한 특정 경기 내에 특정 경기의 특정 선수가 받았던 특정 선수가 이제 특정 경기 내의 모든 패스 프로버빌리티 합은 일종의 그 선수가 받을 수 있었던 어떤 패스 개수의 기대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그 선수가 받았던 패스 횟수와 그리고 그 기대 패스를 받은 횟수를 비교를 하면은 이 선수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패스를 받으려고 움직였는지 혹은 이제 패스를 얼마나 더 잘 받는지 패스 받는 스킬이 좋은지를 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는 사실 알 수는 없고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포지션별로 그리고 패스 타입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 리시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팀이 패스했을 때 얼마나 잘 받았는지를 뜻하는 거고 인터셉션인 거는 상대방이 패스를 했을 때 내가 패스를 얼마나 기대 패스보다 더 많이 받았는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거는 이제 디펜더 같은 경우에 인터셉션 기대 패스 받는 횟수보다 실제 패스 받은 횟수가 인터셉션 경우에 훨씬 더 다른 어,
포지션에 비해서 높은 거. 그리고 포워드는 반대로 리시빙 개수가 높은 거를 봤을 때 좀 더 포워드들은 우리 팀에서 패스가 오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좀 더 익숙하고 최적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사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사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제시했고 그리고 패싱 밸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EPB에서 나왔던 개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이 패스 성공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패스가 성공됐을 때 어떤 그 상태가 주는 가치, 어떤 가치, 패스가 성공했을 때의 가치와 패스가 실패했을 때의 가치를 이제 값을 해서 성공했을 때 가치, 가중치,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했을 때 가중치로 패스 밸류를 계산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 EPB에서 나왔던 개념이랑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 F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볼과 골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F가 높아지고 볼과 그 한 골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낮아지도록 그냥 단순히 설계를 해서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좀 저는 보면서 좀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1516 프리미어 리그 여기 순위고요. 보면은 슈팅과 여기서 제시하는 두 가지 매트릭을 이제 팀의 순위에 따라서 쫙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대충 봤을 때 딱 보이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순위가 높아질수록 이 패스를 받는 퀄리티와 패스를 주는 퀄리티가 일반적으로 다 좀 더 높게 나왔죠. 근데 특이점이 이제 1위 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다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러신지 다 아시나요? 아시는 분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때가 첼시 아니었나요? 컨테, 아, 레이터 시티였구나. 아, 네, 맞아요. 이 1위 팀이 레스터 시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상위 팀의 플레이 스타일과 좀 다른 거죠. 패스 플레이 스타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실은 이 지표를 보면서 패스를 주고 잘 받는 게 또 축구의 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레스터 시티는 참 특이하게 1위를 했다라고 저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스터 시티여서 좀 이렇게 슈팅도 낮고 패스 주는 퀄리티, 받는 퀄리티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왜 우승했는지는 또 누군가가 새로 다른 분석을 했겠죠.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뭔가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요 모델을 통해서 기존의 축구 분석에 좀 더 확장적으로 뭐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 피치 컨트롤이라고 그 추후에 저희도 또 세미나를 할 거지만 이 피치 컨트롤이라는 게 이제 팀이 특정 팀이 이 피치 위에 공간을 얼마나 잘 점유하고 있는가 어떤 팀이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함수 또는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패스 프로버빌리티 자체가 특정 위치로 패스를 보냈을 때 특정 팀의 어떤 패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다 더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패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팀이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피치 컨트롤 펑션으로 이 패스 프로버빌리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논문에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하이포테티컬 패싱 그러니까 패스 시뮬레이션 이 모델을 통해서 패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위치의 선수로 뭐 21번 선수로 패스를 할 때 어떤 세기로 또 어떤 각도로 패스를 했을 때 21번이 받을 확률이 가장 높아질지 이 시뮬레이션 최적화를 통해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적 패스와 이 실제 일어난 패스가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것들이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패스 타입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패스 타입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패스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최적으로 패스를 했을 때 받을 확률이 80%인데 그 최적 패스 속도 각도에서 조금 퍼터베이션을 줘서
조금만 값이 달라지면 그 확률이 만약에 10%, 뭐 5%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패스는 말이 되는 패스지만 굉장히 어려운 패스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패스들은 애초에 아무리 최적으로 패스를 해도 성공률 자체가 낮은 패스다. 아니면 어떻게 패스를 해도 확률이 높은 어, 쉬운 패스다. 뭐 이런 식으로 패스 길 자체를 어떻게 타입별로 구분하는데 요 모델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논문에서 이제 리미테이션 이 한계점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막 나오진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모델 자체가 이제 피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델을 이제 적용해서 값을 산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그 수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옵티미제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학습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떤 값을 산출할 때는 그냥 단순히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좀 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파라미터가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되는 파라미터가 이제 시그마랑 람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으로 이 모델이 좀 커버할 수 없는 좀 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패스를 이제 받을 때 주변 선수들이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컨트롤 하는데 제약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패스를 잘하는 선수들은 단순히 뭐 세기, 속도, 각도보다 이 구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스 잘하는 이제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을 뭐 탑스핀, 백스핀, 그리고 얼마나 감아차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떨어지는 위치와 이제 패스를 받는 패스 볼의 어떤 경로도 달라질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가 안 돼 있다. 오로지 패스에 대해서 좀 스페시픽한 모형을 만들려고 했으면 그것까지 다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패스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이제 2017년 나왔던 논문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트래킹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연구를 했던 거의 초기적인 논문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이런 단점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좀 의의가 좀 컸던 논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머신러닝 모형들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피직스 베이스가 약간 물리적으로 모형이 짜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요 모형을 활용하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이런 모형들을 활용하는 게 좀 더 더 잘 설득력도 있고 더 잘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2008년부터 리버풀 팬이긴 한데, 이제 리버풀에서 이런 분들이 좀 계속 연구를 하시고,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제 스포츠 팀에 뭔가 성공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세미나 내용 중에 뭔가 이제 질문할 것들 있으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재민님 세미나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 녹화 멈추고 편하게 질의응답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